저는 취재원을 만났을 때 명함을 잘 주지 않는 편이에요. 오마이뉴스에서 명함을 만들어 주셨는데 저는 명함으로 저를 설명하지 않고요. 저는 그냥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김혜원입니다라고 설명 먼저 드리고 굳이 명함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지 않으시면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지 않아요. 명함을 꺼내는 것 자체가 저는 약간의 그 상하관계를 벌써 설정하고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굳이 명함을 그분이한테 드려야 할 이유는 나는 기자야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시민으로 만났기 때문에 시민들이 왜 이웃 사람 만나면서 명함 주고 만나지 않잖아요. 저는 그냥 이웃으로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들하고 같은 옆집 사람인데 뭐 옆집 사람끼리 명함 주면서 뭘 물어보고 하지 않듯이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요. 그렇게 눈높이를 맞추고 들어가면 취재하는 방법도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르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들을 취조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그분들하고 공감하고 이웃하고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편하게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충분히 그분들이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고요. 저는 그 이야기 꺼낸 걸 잘 정리해서 기사로 담으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편하게 마음을 열 수 있을 정도로 좀 그분들과 가까이 다가가는 그게 아마 과정이 그러니까 보통 전문 기자들보다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친해지려면 네. 같이 노래도 들려드리고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예. 직업 기자하고 시민 기자하고의 가장 큰 차이는 이제 자기 이야기를 어떻게 체화하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업 기자 같은 경우는 이제 직업이다 보니까 좀 더 객관적으로 접근을 하고 사람들한테 이제 팩트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민 기자도 이제 객관성은 살리되 사람들한테 공감을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더 녹여낸다면 조금 더 크게 울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드라마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좀 이슈가 되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쓰잖아요. 리뷰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쓰는데 저는 이제 좀 빨리 쓰는 편이 아니라서 드라마도 한 중반 넘어가야 쓰고 영화도 이제 개봉한 지 좀 있다가 쓰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기자들이 이미 써요. 리뷰를 뭐 연예부의 고참 기자들이 뭐 쓰고 이러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글을 쓰려면은 조금 뭐랄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독특한 네. 그런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드라마 같은 거나 영화 이런 리뷰를 쓸 때 그 기존에 나왔던 글들을 다 읽어봐요. 기자들이 썼던 글들을. 왜냐면 그런 분들은 저보다 먼저 썼기 때문에 똑같이 쓸 수 없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하고 다르게 그런 분들은 보통 이제 뭐 전반적인 내용 이런 걸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분들하고 다르게 쓰려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쓰지 못한 화두, 네. 독특한 화두 이런 것들을 좀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여기 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하루 종일 노는 사람 글 하나 쓰라 그래도 못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집중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낮에 이 일이 법원이랑 관련된 거니까 지금 재판 업무를 하고 있는데 네. 하다 보면 뭐 성범죄랑 관련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의문과 시사를 결합시키다 보면 아 이거는 꼭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시간을 딱 정합니다. 오늘 6시부터 시작이다 해가지고 어떨 때는 뭐 2시, 3시까지 쓸 때도 있고 4시 뭐 이때까지 쓸 때 있는데 집중해서 시간을 확보한다면 직장인이라도 뭐 글 쓰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거는 이제 짧게 좀 답했으면 좋겠네요. 내부 고발자와 기자의 경계에 있었던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지금도 글을 쓰면 야 너도 안에 있는 사람이 뻔히 알면서 왜 그거를 쓰느냐라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듣습니다. 근데 네. 저 스스로도 많이 불편하죠. 왜 이게 제 일터기 때문에 제 일터에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게 참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그게 지나가니까 아 저 사람 원래 저런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에게 그런 비난이 안 쏟아집니다. 아, 그리고 그렇군요. 이제 좀 아슬아슬했던 게 예를 들어서 그 뭐 서교 판사 그 SNS 사태로 됐을 때 판사 3명을 인터뷰했는데 그때 이제 대법원에서 아 당신 계속 이렇게 하면 안 좋다라고 비공식적인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아 더 열심히 써서 힘을 길러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네.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문제는 안 삼고 있습니다. 지금. 네, 네.
제가 이 책에도 썼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글 쓸 때 이 대중이 이 제 글에 지금 이제 그 말씀대로 아마 제 글이 아마 그 무관심할 거다. 저는 그런 전제하에 제가 글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 학교가 그 대학로인데요. 대학로에 보면 막 그냥 그 길에 진짜 많거든요. 아주 막 그 손님 막 끄는데 한 번은 그들을 보니까 막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주 그냥 한 그 두세 마디로 막 손님 끌려고 막 하는 거 보고 제가 나도 좀 저렇게 글을 써야겠다. 그러니까 초반에 한 그 두세 문장으로 어떤 그 관심을 끄는 걸 써야 되겠다. 네. 그래서 저는 그 대학로에 있는 그 길에서 저기 그 손님 끄는 그 친구들은 저는 그런 심정으로 제가 이 글을 쓰려고 제가 항상 이 노력을 합니다. 네, 그렇죠. 제가 영월에서 강을 지킬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 영월 군수가 저만 아니면 그 문제가 끝나는데 저 때문에 계속 문제가 커져가니까 영월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의 인허가권을 전부 안 해줬습니다. 그래갖고 영월 지역 모든 목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저를 불렀어요. 갔더니 목사들이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당신 때문에 건축 허가가 안 나고 우리 교회는 당신 때문에 앞에 도로가 안 나고 있고 쭉 하면서 하는 말 결론. 그럼 제일 영월에서 원로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죠.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목사를 내놓든지 아니면 강을 지키는 일을 내놓든지 두 개 중에 하나를 결정하라길래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강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고 목사도 하나님이 제게 주십니다. 난 두 개 다 못하겠다. 그리고 딱 그냥 문 열고 나와버렸습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 이야기는 많은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제가 하는 일 오마이뉴스를 통해서 기사 쓰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퍼져나가면서 이제는 제가 그동안 교단에서는 지원은 없었지만 이제는 교단에서 많은 분들도 제가 자랑스럽다고 많은 선배로부터 이제 인정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아까 그 잠깐 질문 하나 제가 깜빡했는데 이 얘기가 있어요. 목사를 이렇게 목사가 글을 쓰는 걸 예수님이 하나님이 꾸중하시지 않을 거냐 그 대답을 한다면 하나님이 더 자랑스러워하게 계실 거다. 요즘 전부 개독교라고 욕을 먹는데 저를 통해서 개독교가 아니라 참 기독교의 목사를 본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제가 그래서 전국구 목사가 돼가지고 제 페이스북을 하고 있는데 페이스북에 있는 많은 친구들이 한 번도 얼굴 본 사람들이 아닌데 제게 정말 좋은 목사님이라고 네. 온갖 걸 보내준다. 쌀도 보내줘요. 꽃 감는 사람 꽃감을 보내줘요. 사과 농사 짓는 사과를 보내줘요. 네. 뭐 진짜 꿀도 보내줘요. 본인들이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열심히 잘 먹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글쓰기를 할 때 오마이뉴스 기사 쓸 때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이제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통 쓰면 이제 그 밤새워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주말에 인간이 좀 피폐해지더라고요. 밤을 새워서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내 감정의 실체를 내가 객관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는 게 이제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아까 그 어느 분 말씀하셨지만 내 글은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게 정말 분노가 인다. 참 이거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런 감정이 생기더라도 그거는 굉장히 개인적이고 네. 내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가지는 특정한 감정은 나라는 인간이 살아온 개인사의 어떤 결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이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느낄 가능성은 별로 없거든요. 네. 하지만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개인사는 다르지만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느끼는 이 감정 중에 어떤 부분이 다른 사람들하고 공감이 될 수 있는 어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가 이거를 이제 가려내야 되는데요. 네. 그 포인트를 찾아내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그걸 위해서 이제 제 감정을 다 해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해체를 하다 보면은 원래 어떤 사안에 맞부딪혔을 때 1차적으로 드는 야수 같은 생각들 그것들이 다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해체를 해서 그 보편적인 정서를 포인트를 찍은 다음에 그러면 이것은 정말로 내가 가졌던 생각들 중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공감을 할 수 있는 요소이겠구나라고 그 특정을 한 다음에 그것에서부터 다시 원래 내가 가졌던 어떤 1차적으로 야수의 심정을 가졌던 네. 그 요소를 다시 재구성을 해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내려갔다가 이제 올라오는 과정에서 상당히 힘들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정말로
그 감정을 캐치해내고 그거를 어떤 그 보편적인 어떤 언어로 다시 이제 표현을 하려면은 네. 그 상황에 맞는 단어와 그 상황에 맞는 어떤 그 표현들 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리듬감이 있어요. 기사를 읽을 때 리듬감과 호흡감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그 같은 표현인데 단어 수를 이제 세 자리 단어로 쓸 거냐, 네 음절의 단어로 쓸 거냐 네. 이제 이런 것들로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은 정말로 좀 인간이 피폐해지죠. 네. 그래서 이제 감정 노동인 경우가 있고 정보는 사실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낸다는 건 뭐 하늘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렇게 뭐 새로운 정보라는 것보다는 자기가 가진 관점에 따라 정보를 어떻게 재구성해내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 정보를 찾는다고 할 때 사실은 그 여기 연배 꽤 있으신 분들도 있는데 자기 삶 속에 있는 기억들이 가장 좋은 정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사를 쓸 때 혹시 제 삶하고 연관된 것들이 현실의 어떤 문제들하고 많이 매치가 될 때 좋은 글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범한 삶이라고 하는 것들, 평범한 삶이나 뭐 평범한 이름 없는 민초들의 이야기들이 상당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는 모르지만 다 같이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고 그것이 뭐 이렇게 꼭 언론문에 보도됐다든지 유명한 정치 지도자나 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곧 글이 될 수 있는 것 그런 정보를 만들어낼 줄 아는 능력 그런 것들이 시민 기자들에게 필요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자서전을 대필해 주는 겁니다. 근데 자서전은 기존의 자서전은 되게 유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노동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평범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서전을 대필해 주는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런 정년을 앞둔 사람들, 그러니까 많은 삶의 굴곡들이 전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가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야기에서 어떠한 대목들을 대중과 호흡할 수 있는 대목들을 잘 끄집어내는 글을 쓰고 싶습니다. 네.